업 계열, 다운 계열. 그러니까 이 약을 먹으면 막 흥분되도록 하는 게 업 계열이고 네. 차분해지고 깔아앉게 만드는 게 다운 계열인데 가장 다운 계열이 이제 펜타닐. 그다음에 헤로인. 거의 이제 막 기어 다닌다는 거죠. 네네. 거의 누워 있게 되고. 그리고 가장 극으로 업 되는 게 코카인하고 뭐 히로뽕이라고 하는. 메스암페타민. 원래 성분명은 메스암페타민인데 이게 뭐 필로폰, 히로뽕 히로뽕. 같은 말입니다. 아이스 뭐 이런 같은 말. 극단으로 업 되는 흥분하는 거. 거. 요거는 그냥 호기심 질문입니다. 네. 만약에 정말로 극단의 막 코카인, 필로폰을 이제 투약하는 사람한테 극다운을 시키는 헤로인이나 펜타닐을 줘버리면 어떻게 돼요? 섞었습니다. 이게 그럼 치료가 될 수 있어요? 안 되죠. 아니, 섞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냥. 섞었으면 제가 생각해 볼게요. 이게 되게 쉬우면서도 어려운데 이게 기전이 조금 달라요. 자, 어떻게 하나 보세요. 자, 제가 업 계열을 계속 썼다고 볼게요. 네네네. 그러면 언젠가는 엄청 피곤해지겠죠. 계속 흥분해 올 수는 없으니까, 그죠? 네네네. 너무 피곤한데 우리가 너무 흥분하고 긴장하면 밤에 잠이 와요, 안 와요? 안 오죠. 근데 자고 싶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잘 거예요? 다운 계열 쓰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렇게 해서 쓰게 되고요. 그리고 막 섞었습니다. 우리 자기만들의 방법들이 있어요. 우리 술 먹을 때 뭘 마셔요? 어떻게 먹어요? 처음에는 먹다가 폭탄주. 네, 섞어 먹죠. 다 섞어 먹죠. 그래서 마약 중독자들의 특징은 섞어서 해요. 자기만의 레시피가 있어요. 칵테일 만들듯이. 업 계열, 다운 계열, 환각 계열 섞어 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클럽을 갔다. 그럼 클럽에서 펜타닐 맞고 다운 계열이니까 푹 주저앉아 있을 수는 없잖아요. 네네네. 그럼 어떤 계열을 쓸까요? 업 되는 거. 그리고 노래를 더 잘 듣고 싶고 환각 계열 섞으면 더 좀 소리나 자극이 더 좋아지고 예민해집니다. 네. 그럼 업 계열과 무슨 계열을 섞었을까요? 환각 계열. 그렇게 막 맞춰 쓰고 그 다음에 너 이거 신기한 거 우리 그렇잖아요. 술도 먹다가 야 신기한 거야 새 거야 위스키 좋은 거 있어 하면 먹어볼래? 하면 다들 먹어보시죠. 똑같아요. 약도 어차피 이미 약을 하다 보니까 버린 몸. 넘었으니까 야 요거 좋은 거 신기한 거 더 센 거 있는데 한번 해볼래? 호기심으로 다 해보는 거죠. 그래서 정말 재밌는 게 어떤 미국 같은 경우는 마약 중독자가 마약을 하다 죽었잖아요. 네. 과다 복용이나 뭐 엄청난 심각한 부작용으로. 그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죠? 무서워. 하면 안 돼. 야, 아니에요. 야, 뭐라고? 더 세고 더 좋은 게 있다고? 더 찾아가요. 그 사람. 그게 유행이 돼요. 더 강한 약이. 환장하겠네. 네, 그래서 사실 이렇게 가면 아니 근데 이게 섞어서 이거를 투약? 하는 사람들은 진짜 완전히 그냥 끝판까지 간 거죠. 다 해요. 그렇죠. 다 실험해봐요. 요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어마어마하게 자기가 알아서 요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닥치는 대로 다 구하고. 왜냐하면 또 이게 구하다 보면 못 구할 때가 있거든요. 단속이 심해지거나 뭐 약의 공급 루트가 막혔다. 그다음에 마약상이 바뀌면 또 못 구하잖아요. 그럼 닥치는 대로 하는 거예요. 왜? 일단은 금단 증상이 있기 때문에 일단 닥치는 대로 하게 돼 있어서 이게 처음이 제일 중요한 게 하나를 시작하면 두 번째는 쉽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맥주를 마시면 그 다음 소주로 넘어가는 거랑 똑같아요. 그 다음 더 뭐로 넘어가요? 위스키. 독한 거. 더 센 거. 이렇게 넘어가는 것처럼 단계가 다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뭐 엘리트 코스, 뭐 관문이라고는 하는데 한 번 시작하면 확실히 나아져요. 경각심. 이미 내가 뭐 대마 한번 펴봤는데 뭐 다음 거 한번 해보지 뭐. 그러니까 그 대마초 같은 경우에는 합법화한 나라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대마초가 마리화나 똑같은. 똑같습니다. 대마초. 마리화나 정도는 이제 합법화해도 된다. 무슨 중독성이 담배보다도 약하다. 이러는데 그조차도 그런 위험한 발상이라는 거예요. 그게 미국과 뭐 태국, 캐나다, 독일 일부주에서는 이제 합법화를 시작했는데 왜 했느냐? 너무 많이 해서. 첫 번째. 너무 많이 했는데 불법화로 하니까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다 잡아들일 순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관리 한번 해보자. 차라리 비범죄화를 해서 해보자 했는데 안타깝지만 합법화된 가게에서 대마를 팔아야 되는데 합법화된 가게에서 더 강한 약들을 파는 거예요. 자, 대마보다 더 강한 거는 액상대마 10배짜리. 야, 이거 한번 해볼래? 더 강한 거 하고. 그게 좀 농축된 거. 야, 더 좋은 거 있어. 다 해보는 거예요. 더 펜타닐도 불법인 걸 막 파는 거죠. 더하기 합법화된 가게가 합법화되면 요즘 관리도 해도 비싸잖아요. 그 옆에 불법 노점상들에서 막 팔아요. 모든 종류의 마약. 그러니까 합법화해서 목적은 뭐다? 통제를 하고 조절을 하고 뭐 세금을 걷어서 양성화시키려고 했는데 실제로는 어떻게 됐다?
불법 거래가 더 많아지고 불법을 더 팔기 시작하고 온라인으로도 팔고 비대면으로 팔고 미성년자한테까지 팔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 미국 뭐 뉴욕주 같은 경우 원래 합법화가 60개 가게 해줬는데 네네네. 1,400개까지 불법인 거죠. 아. 그러니까 통제를 계속 얘기하지만 조절망상이 마약을 하는 사람만 조절망상이 있는 게 아니고 정치인들, 관료들도 조절망상이 있거든요. 내가 통제하거나 컨트롤하거나 이거를 양성화해서 좀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데 마약은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대마초 자체가 지옥은 아니지만 지옥 문을 열어주는 거네요. 그렇죠. 왜 대마하면 뭐 액상 대마 좋은 거 있으니까 해보고 액상 대마 더 좋은 거 한번 해볼래 하면 확실히 그 다음 약으로 할 가능성이 100%는 없죠. 다음 약을 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지죠. 그 뉴스에 많이 나오는 게 그 LSD하고 엑스터시 네. 같은 이제 환각 작용을 주는 뭐 그런 네네. 약이라면서요. 근데 이거는 그러면 이제 업 계열, 다운 계열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조금 이게 환각 계열, 업 계열, 다운 계열은 좀 복잡하긴 한데 약간 이게 어차피 궁극적으로 마지막으로 가면 환각, 환청을 느끼긴 하는데 네. 가장 핵심적 우리가 이 약을 하면서 뭘 기대하느냐로 따지면은 LSD랑 엑스터시는 환각 계열입니다. 그러면 이게 환각을 느껴본 적이 없으시잖아요. 아니 근데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네. 코카인이나 필로폰도 환각이 오는 거 아니에요? 할 때 올 수는 있죠. 근데 네. 메인이 우리가 원하는 건 뭐다? 흥분하거나 힘이 솟는 걸 업계열. 그러니까 핵심이 뭐다? 우리가 원하는 거. 그거를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막 슈퍼맨처럼 날아다니고 장풍 쏘는 게 업 계열이고. 그렇죠. 그렇게 내가 자신감을 가지고. 근데 그런 거는 필요 없고 예. 그냥 환각만 갖는 환각을 게. 좀 느끼고 아. 음악이 훨씬 더 잘 들리고 클럽에서 조명이나 막 지금 노래 소리가 막 물결치듯 들리면 좋잖아요. 누가 예, 좋아요? 영감을 얻는 음악가들, 예술가들이 주로 환각 계열을 찾는 게 대마초도 약간 환각 계열에 가깝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좀 목적에 따라 다르죠. 그래서 영감을 얻기 위해서 또는 예술가들이 주로 뭘 많이 한다? 환각 계열을 많이 하죠. 엑스터시, LSD, 대마 같은 경우. 1960년대, 70년대 히피 또는 유명한 그런 미국의 기타리스트 엄청 많죠. 그러니까 책에서도 봤는데 네. 그 뭐 이렇게 뭐 관현악단의 하나하나가 다 내 귀에가 들리는 이런 환각이 생긴다면서요. 네, 보일 정도로. 내 몸 자체가 악기가 되고 내 몸 자체가 스피커가 된 느낌. 음악을 귀로 듣는 게 아니라 온몸으로 흡수하는 느낌. 그러니까 소리를 볼 수 있고 볼 수 있고. 그러니까 음악에 색깔을 입힐 수 있고 막 이런. 네, 색깔이 보이는 거죠. 야. 음악이 보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영감을 얻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했었고. 근데 이제 그거는 결국 문제가 되는 거죠. 왜?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니까. 근데 이게 다 합성이에요? 화학 합성? 합성과 화학은 이제 결국 원재료가 네. 천연물질, 풀이나 아니면은 버섯이나 네. 이러면은 합성물질이라고 그 천연물질이고 네네. 아니면 아예 그냥 공장에서 화학적으로 만들면 화학물질이라 그러거든요. 네네. 그럼 이상하잖아요. 그러면 왜 코카인은 코카잎에서 따서 그거를 농축시켜서 만들까요? 코카인과 똑같은 화학 구조로 만들 수 있으면은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하려니까 코카인은 너무 비싼 거예요. 네네. 똑같은 구조로 만드는. 그것보다는 뭐가 싸다? 코카잎을 따서 만드는 게 싸고. LSD 같은 경우는 천연 물질로는 없고 아예 없어서 만들고. 그다음에 또 우리 몰핀이나 아편 같은 경우는 양귀비를 따서 그의 특수 성분만 알칼로이드 성분만 농축시켜서 하는 게 훨씬 싸고. 물론 그게 화학적으로 만들 수만 있으면 만들 수 있는데 너무 비싼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결정되는 거라서 사람들이 자꾸 헷갈리는데 화학 구조식만 같으면 그게 천연으로 만들든 공장에서 화학적으로 만들든 효과는 똑같습니다. 만들 수 있는 방법에 따라 다른 거죠. 그 LSD도 이 책 보니까 어떻게 우연히 뭐 조합하다가 만들어진 거라면서요? 그렇죠. 공장에 그러니까 화학적으로. 그리고 그거를 이런 그냥 종이 같은 데다가 뿌려가지고 네. 이거를 조금씩 뜯어가지고 그걸 파는 거라면서요? 그게 정말 극소량만 있어도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거의 손톱 반에 반 맞습니다. 정도만 있어도. 스프레이로 뿌려도 그 정도만도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LSD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용량에 따라서 등급을 나누면 상당히 강한 성분, 그러니까 용량을 따졌을 때는 네. 아주 극소량으로도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약물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렇고 펜타닐이 이제 또 유리한 게 극소량으로도
똑같은 효과를 내려면 헤로인, 몰핀보다 50배, 100배, 100분의 1로 효과를 나타낼 수 있으니까 더 좋은 거죠. 100분의 1로. 아니, 좋다라 그러면 안 되죠. 그렇죠. 네. 더 이제 유통이나 몰래 들여오거나 만들어서 수익성을 내기는 훨씬 좋은 거죠. 왜? 똑같은 1kg를 들어올 거냐, 1kg를 들어와서 팔 거냐, 10g으로 똑같은 효과를 낼 수 있느냐면 당연히 10g이 더 좋지 않을까. 그래서 천연 물질은 고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육수를 고기랑 뼈랑 갈아서 고우잖아요. 육수를 낸다 그러잖아요. 네네네네. 그거보다는 뭐가 필요해요? 화학 조미료. 조미료가 훨씬 더 간단해요. 조금만 넣으면 돼요. 그렇게 비슷하네. 생각하시면 편해요. 아니 근데 왜 뉴스 보면 어디서 뭐 100인분 뭐 1000명이 투약할 수 있는 뭐 마약이 압수됐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정작 발견되는 거만 요만큼? 그렇죠. 그것도 순도 100%가 아닌 거죠. 사실은. 극소량이라면 가능하고 보통 0.03g. 느낌이 안 오시죠? 각설탕 우리 하나 요게 한 3g 정도 되거든요. 네네네. 이게 보통은 한 50에서 100인분. 각설탕 하나만 한 게? 네, 그게 3g 정도 되거든요. 요즘 MZ세대들은 각설탕 모르는데. 그래요? 티스푼 한 스푼 정도가 3g인데 그게 보통 한 100인분. 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극소량으로도 뭐를 인체 뇌에 그런 화학 전달 물질, 신경 전달 물질의 이상을 반응을 일으켜서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거죠. 이게 왜 영화 보면 뭐 이상한 칼같이 생긴 것 같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소분하잖아요. 네네. 하얀 가루.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 정량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정량대로 소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재미있는 얘기를 드려야 되는데 이 섞어요. 가루를 베이킹 파우더나 그러면 왜 똑같은 1g을 섞어서 2g으로 파느냐 아니면 1g으로 순수 100%를 파느냐에 따라 가격이 벌 수 있는 돈이 2배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그런 거 많이 나오죠. 하면서 막 이러잖아요. 네네네. 이게 대부분 약들이 대부분 이제 코카인인데 코로 하는 거는 뭐 다른 약 해도 그 상관없고 코카인에서 많이 나오는데 코카인 자체가 국소 마취제로 시작했어요. 마취제. 그러면 이제 코에 하면 일단 이런 항문 작용 떠나서 마비가 오거든요, 코에. 그러면 농도가 짙으면 마비가 빨리 오고 농도가 낮은 거면 마비가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느낌상 농도가 좋다, 나쁘다, 상품이다, 하품이다를 감별하는 거예요. 아니면 막 입술을 이렇게 비비잖아요. 이렇게 막 하는 거 영화에서 보시면 나오는데 그런 것들이 농도로 확인하는 거죠. 그렇게 확인하는 거고 그래서 통증을 잘 못 느낍니다. 대신에 코로 하잖아요. 우리가 코에 가루 들어가면 재채기하고 콧물 나고 눈물 나죠. 근데 그게 뭐다? 마취제니까 통증이 없어요. 순간 따끔하고 바로 통증이 없어지거든요. 근데 뭐다? 코로 하면 염증이 잘 생기겠죠? 썩어요. 코가요? 썩죠. 염증이 생기는데 그 사람들이 치료받으러 오겠어요? 하루에도 몇 번씩 계속 코로 가루를 마시면 코가 결국에는 염증이 생기고 세균감염이 오거든요. 그래서 코가 녹아요. 막. 코카인 코라 그러는데 코가 썩어 들어가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병원에 간다 안 간다? 안 가거든요. 그러면은 계속 코카인을 더 하는 거예요. 너무 아프니까. 그래서 코카인 코라고 해서 특징적인 병변이 있어요. 코로 마약을 하는 사람들은 코가 썩어서 특징적으로 딱 오면 미국에서는 많이 보게 돼요. 코 안팎이 다 같이 썩는 거예요. 네, 괴사가 오는데 우리 정상적인 사람이면 빨리 병원 가서 치료하고 항생제를 쓰면 좋아지는데 마약 중독자의 치료를 받을 리가 없으니까 오로지 더 마약을 더 하는 거죠. 그게 마취제니까 통증은 일단 하면 통증이 주니까 마약을 더 하거든. 그래서 참 이거는 약에 한번 취하면 이거는 방법이 없는 거네요. 그냥 지옥행 직행 열차 타는 거네요, 그냥. 몰라서 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마약을 했을 때 정말 내가 이렇게 될 줄 알았다면 다 안 했을 거라도 후회를 하는 것 합니다, 다들. 근데 그건 이미 늦었고. 늦었죠. 이미 삶은 파괴됐고. 그래서 일단은 약은 일단이 아니라 그냥 무조건 시작도 하지 않는 게. 단순한 이제 호기심보다는 제대로 알고 제대로 알아야지만 호기심을 안 가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는 의사니까 이제 뭐 마약보다는 담배 교육을 엄청 많이 하는데 담배는 보통 30년 이상을 피면 폐암 발생률이 20배, 30배가 50대부터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20대에는 담배를 아무리 펴도 가슴이 아프거나 뭐 심근경색이 오거나 폐암이 올 확률이 없죠. 거의 없습니다. 근데 그게 30년에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담배를 계속 피우시는 거예요. 못 끊죠. 근데 그거보다 훨씬 더 심한 마약은 마찬가지. 할 때 한두 번은 왜? 결국에는 근데 엄청 빨리 오죠. 그게 말씀드렸지만 뭐 38세 평균 수명이. 그게 딱 말해주는 게 대부분은 이제 감옥 가거나
스스로 삶을 마감하거나 몸이 엄청 아프거나 그런 약물 과다 사용으로 죽는 거죠. 결론은 정해져 있습니다. 병원 아니면 감옥 아니면 장례식장, 관 뭐 이렇게 가는 거죠. 근데 감옥 가면 당연히 네. 이 마약 투여를 못 할 거고 네. 뭐 견뎌내든가 막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감옥에서는. 그러면 감옥 가면 어떻게 끊을 수는 있는 거예요? 감옥에 가면 할 수는 없는데 예. 우리가 배가 너무 고프면 예. 사람들끼리 이제 배고픈 사람 10명이 모이면 어떤 얘기할 것 같습니까? 감옥에서. 먹는 얘기. 먹는 얘기 하죠. 예, 예. 그러면 진짜 조금 도파민이 살짝 나옵니다. 오. 마약 얘기만 해도. 관련된 얘기. 왜 우리가 먹는 얘기하면 침 돌잖아요. 예, 예. 도파민, 그 마약 얘기를 하면 도파민이 좀 나오거든요. 상상을 하면서 예, 겨우 버티는 거예요. 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안타깝지만 우리나라는 이제 향방이라 그래서 도파민, 그 마약을 하시는 분들은 마약하는 사범끼리만 방을 같이 씁니다. 예? 왜 그러냐? 마약하는 사람을 딴 방에 넣어놓으면 마약 퍼뜨릴까봐. 유행시킬까, 이거 감염시킬까봐. 어쩔 수 없죠. 그래서 마약하는 사람들끼리 모아놓는데, 그럼 그 사람들이 하루 종일 앉아서 무슨 얘기할까요? 약 얘기하겠죠. 약 얘기하는 거예요. 더 안전한 방법. 여기서 사면 더 싸더라. 이런 약은 어떻게 하더라. 이거는 이렇게 하는 게 더 낫고, 여기는 여기다 팔면 더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감옥을 큰 집이라 그러는데, 마약은 좀 특별한 의미로 향방을 마약 사관학교. 그만큼 많은 지식을 배워서 더 많이 이런 뭐 서로 그냥 거기서 뭐라 그래 회의를 하는 거죠. 자기들끼리. 인맥도 쌓고. 왜냐하면 이게 사람들이 마약 하는 사람들을 되게 범죄자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네. 마약 사는 사람들끼리 마약상들끼리 거래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일 것 같아요? 돈? 신뢰? 신뢰입니다. 신뢰. 왜? 마약을 샀는데 그 약이 가짜 약일 수도 있고. 왜? 불법이니까 신고를 못 하잖아요. 이게 똥술이라 그러는데. 네, 전문 용어로. 그리고 두 번째, 이게 약의 농도가 너무 높으면 네. 딱 하자마자 죽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농도가 일정해야 되는데 균일한 농도가 정말 중요한데 마약은 그게 없거든요. 표시가 안 돼 있으니까 불법에다가. 그래서 신뢰가 정말 중요하다 보니까 거기서 신뢰를 쌓고 나오는 거예요. 서로 자기들끼리. 그래서 나오자마자 뭐 한다? 더 열심히, 더 적극적으로, 더 안전하게 마약을 하는 거죠. 다만 물론 그러면 안 되고. 네, 그런 일들이. 근데 참 안타까운 게 그러면 따로 할 수도 없고 따로 이제 수감을 따로 독방에 할 수도 없고 왜 돈이 어마어마하게 드니까 가둬놓는 것도 사실은 막연한 해결책도 아니고 그리고 마약을 하면 정상적인 생활이 안 되거든요. 네. 직장도 못 다니고 돈도 엄청 필요하죠. 그럼 내가 마약을 끊겠다고 하지만 딱 나오자마자 마음이 너무 힘들어. 그럼 또 마약을 찾게 되고 마약을 끊고자 해도 돈이 없잖아요. 뭐가 제일 좋아요? 돈 벌기 제일 좋아요. 마약 관련된 일을 하면서 돈을 버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돼서 마약 배달을 한다든지 뭐. 예, 그러다가 점점 몸 망가지고 나이 들고 감옥 많이 가다 보면 더 정상적인 생활 복귀가 힘들어지고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마약을 하다가 죽거나 마약 뭐 하다가 죽는다는 게 범죄를 일으켜서 죽을 수도 있고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어마어마하게 많겠죠. 한국은 좀 적고 아니면 마약 중독.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술을 먹다 보면 술 계속 마시다 보면 필름 끊기지만 계속 마시잖아요. 그럼 다음날 깨면서 기억이 안 났다 하잖아요. 예, 블랙아웃이라 그러는데 네네네. 마약은 블랙아웃 오면 죽어요. 아 그래요? 호흡마비. 아니면 업계열은 이제 심근경색. 왜? 과도하게 흥분하니까 심장이 못 견뎌서 심근경색이나 심장마비, 심부전으로 죽고 다운 계열은 계속 하다 보면 이게 억제니까 호흡 억제 많이 오거든요. 호흡 억제로 죽고. 그렇게 돼서 그리고 만약에 내가 정말 맨정신이고 정신을 차렸고 새 삶을 살려고 그러는데 이미 나이는 40, 50대에 범죄 관련 전과는 어마어마하게 많고 가족들 다 떠나고 주위에 친구도 아무도 없어. 마지막으로 딱 한 번 하는 거죠. 왜 뉴스 보면 경찰 수사 단계에서 제모를 다 해버렸다. 그래서 보통 이제 뭐 머리카락이라든지 털 같은 거 뽑아가지고 이렇게 검사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소변 검사? 네. 근데 어떤 연예인이나 운동선수는 제모를 했다. 아니면 염색, 탈색을 했다. 그래서 뭐 이게 검출이 잘 안 됐다 그러잖아요. 그게 어떻게 통하나요?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왜 웃겨가지고 왜냐면 왜 웃었냐면 사람들이 제가 머리 없다고 마약책 써가지고 댓글이 맨날 달려요. 일부러 의사 마약 일부러 이런 책 사실은 전문가인데. 네, 제가 말씀드리면
눈썹은 있습니다. 눈썹. 눈썹도 네, 있고 네. 다리들은 뭐 나머지 분들 털 많은데 보여줄 수도 없고 여기만 없고. 제가 웃긴 거 아니에요? 아, 죄송합니다. 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수염도 엄청 많은데. 네. 이게 사실은 뭐 저는 이제 마약 검사 많이 하는데 네. 요즘에 많이 하기 때문에 이걸 찍어요 소변에. 아 잠시만요. 이걸 찍으면은 이게 무슨 진단 키트 진단 같은 거예요? 네, 그러면은 여기 보면 뭐 히로포, 필로폰, 코카인, 대마, LSD, 엑스터시, 그다음에 몰핀까지 바로 바로 잡힙니다. 하자마자 보통 한 뭐 10분, 20분 독감 키트랑 거의 비슷합니다. 대신에 이제 눈금이 훨씬 많죠. 각각에다가 코카인 이렇게 딱딱딱 감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소변을 담아서 이거를 딱 찍으면 네네네. 소변이 이렇게 타고 올라가다가 약을 하면 표시가 딱 두 줄이 생깁니다. 그 저 코로나 검사하는 똑같아요. 것처럼. 네, 똑같습니다. 이건데 단점이 뭐냐? 소변으로 배출되는 거는 대개는 일주일 정도 봅니다. 아. 그러니까 한 달 전에 하면 이걸로는 안 걸리는 거죠. 네네네. 그럼 이제 뭐가 남았다? 이제 털인 거죠. 털은 이제 6개월에서 1년 정도까지가 한 거는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막 연예인들이 막 탈색했다 뭐 하는데요. 몸에 있는 모든 털이 가능하기 때문에 손톱까지 가능하거든요. 그게 뭐 크로마토그래피라고 해서 특수 화학적인 방법 처리를 해서 물질을 뽑아내는 건데 손톱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좀 쉽지는 않고요. 그러면 선생님 저 사람은 100% 마약을 했는데 왜 마약의 음성인가요? 검사에서 모든 검사에서 안 나왔을까요? 라고 하면 디자이너 드럭이라고 예? 신약이 있어요. 디자이너 드럭이라고 그래서 이게 원래는 이제 도핑 네. 그 운동선수들이 도핑을 피하기 위해서 약을 교묘하게 바꾼 겁니다. 그러면 검출이 안 돼요. 현대기술로는. 그러니까 현대기술이 아니고 지금까지,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마약을 검사할 때 뭐 100가지, 보통 몇백 가지 검사 항목을 정해 놓습니다. 그럼 우리 쉽게 말하면, 말은 잡아내요. 아시겠죠? 말을 잡아낼 수 있어요. 검사로. 그럼 네네네. 우리가, 말을 딱 잡아내면 그럼 이제 새롭게 마약을 만드는 사람들이 말에 색칠을 합니다. 얼룩말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럼 이거는 통과가 돼요. 이해되셨죠? 그러면 주로 이제 미국에서 야 이거 이상한데 하다가 야 그러면 알아내는 거죠. 얼룩말이 얼룩말로 바꿨대. 얘들이 화학 구조를 바꾸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번은 또 뭘로 한다? 또 말에다가 색칠을 또 다른 걸로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디자이너 드럭인데 그걸 디자이너 드럭이라고 하는데 전문적 용어로 우리나라는 좀 적은 편이 거의 없는 편인데 미국에서는 계속 이렇게 쫓겨요. 새로운 약이 나오고 놓쳤다가 또 새롭게 그 약을 잡아내는 방법을 발견하고 그러면 또 마약상들이 또 검출 안 되는 약을 만들어내고 왜? 수요가 항상 있거든요. 새로운 약이 나오죠. 그게 더 강한 약도 만들어내지만 검출이 안 되는 약도 만들어냅니다. 그렇게 영원한 싸움이죠. 근데 그거를 또 속된 말로 이제 약쟁이들은 다 알 거 아니에요, 이제. 최신 약 소문이 도니까요. 그럼 서로 또 구하러 가는 거죠. 그러면 너 탈색을 하거나 제모할 필요가 없다. 그렇죠. 그러면 만약에 이 디자이너 드럭을 한 사람들은 그런 경찰이 어떻게 잡아내요? 못 잡아내죠. 그 증거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러다 보면 또 이제 그 경찰들이 새로운 신약을 마약으로 규정을 해버립니다. 그러면 잡히고 그러면 또 새로운 약을 또 그래서 계속 최근 마약들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있어요. 새롭게 마약류로 정해지는 거. 임시 마약류라 그러는데 계속 업데이트 되는 거죠. 대신에 누가 먼저 항상 나선다? 마약하는 사람들이 나서고 그러면 아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미국은 우리나라는 나 너무 힘들다. 말은 그냥 얼룩말이든 그냥 말이든 상관없이 그냥 말은 다 마약류로 또 정해버리고 그러면 이제 조랑말 나오고 이렇게 계속 업데이트를 사실은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훨씬 적고요. 왜냐? 그 약을 이제 마약상들이 우리나라에서 유통시키는 것보다 미국에서 유통시키는 게 훨씬 편하니까. 그래서 아직은 우리나라는 그렇게 많이는 안 들어왔는데 미국에서는 상당히 많이 발전을 하고 나가고 있죠. 그래서 마약상들이 정말 똑똑하고요. 철저한 비즈니스라고 생각하시면 좀 편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마약상들은 되게 범죄 같지만 철저한 비즈니스. 근데 그 디자이너 드럭은 훨씬 더 비싸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야, 근데 또 이런 것도 알려지면 또 사람들이 이런 걸 또 찾을까봐 또 걱정인데 어찌됐든 간에 그것도 지옥문 열고 지옥행 직행 열차 타는 건 똑같은 거라는 거죠. 죽음으로써 이제 마감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것도 빠르게. 다 잃어요. 돈도 잃고 왜냐면 가족들 주변 지인들도
얘기하시거든요. 하다 보면 다 떠나가요, 사람들이. 그러면 남는 사람들은 다 마약 같이 하는 사람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더 못 끊죠. 주변에. 그래서 보니까 부모가 마약에 중독된 사람은 자녀도 마약 중독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다고요. 이게 유전인지 환경인지가 참 이제 부모가 걸려 있으면 참 어려운데요. 왜? 부모가 어렸을 때부터 하니까 계속 노출이 되니까 환경이라고 볼 수도 있고. 그렇죠. 부모가 하니까 그런 유전적인 성향도 있다라고 봐지긴 하거든요. 확실히 충동적인 성격. 우리가 욱 하거나 에이 한번 해보는 사람들 자체가 마약에 할 확률이 높죠. 왜? 범죄랑 똑같기 때문에. 그럼 범죄를 어떤 사람들이 더 많이 저지를까요? 욱 하는 사람들. 충동적인 사람들이 많이 하게 되고 아무래도 주위에서 하다 보면 당연히 나도 하기 쉬운데 그게 제일 먼저 동료 이전에 부모가 제일 많이 하죠. 그래서 대표적인 사람이 뭐 그 아이언맨의 로버트 다우어 주니어 같은 경우는 아버지가 영화 감독이었고 예. 어머니는 영화 배우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당연히 어렸을 때부터 영화 배우가 됐고 네. 아버지가 집에서 맨날 마약하니까 6살, 7살 때부터 술 먹고 마려안하고 왜 집에 술병이 굴러다니니까 호기심에 마시고 오잖아요. 그래서 마약 중독자가 됐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 아들까지 코카인 소지로 또 잡혔거든요. 그러니까 3대가 마약을 한 거죠. 그런데 다 똑같이 뭐 한다? 영화계 종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부모가 사실 그러니까 환경이 제일 중요한 게 누가 하면 구하기도 쉽고 그래서 사실 마약은 전염병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왜? 전염되니까. 옆 사람한테 퍼져나가거든요. 그렇습니다. 이야,